퇴직 후 무엇이 가장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저는 60대 중후반입니다. 퇴직한 지는 이제 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전엔 제법 큰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했었지요. 임원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일하는 내내 곧잘 칭찬도 듣고 잘한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퇴직을 하려니 시원섭섭하더군요. 회사 다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쉬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상 나와봐도 회사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바깥 세상이 괜찮더군요. 처음 2년 동안 아주 잘 놀았습니다. 여행도 신나게 다니고 좋아하는 낚시도 실컷 하고 특히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계속 이런 시간만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었지요. 하지만 놀다 보니 그것도 지겨워지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남들 이야기하는 것도 흥미가 없어지고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봐서 특별히 가고 싶은 곳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 성화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방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잔소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저도 몸이 근질근질해서 일 좀 해볼까 생각하던 찰나에 마침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자기랑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면서 저에게 제안을 해오더군요. 작은 제조 공장이었는데 자기가 모든 운영을 다 하려니 힘도 붙이고 특히나 관리 쪽은 잘 몰라서 머리 아픈 일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관리 업무를 오래 했으니 괜찮으면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 일할 데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마땅히 갈 회사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때마침 그런 제의를 받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1년을 일했습니다. 친구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일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뻔히 보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섭섭한 게 많아졌지요.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친구가 제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알겠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그 회사가 그 친구 거니까 어떻게 행동해도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두 사람 생각이 다른 모습을 직원들한테 내비치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섭섭했습니다. 이제 내 필요가 다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친구도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그만둔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는 사람, 그것도 친구 밑에서 일한다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하여간 회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그 친구와는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건 친구도 아닌 것이 위아래도 아닌 것이 족보만 꼬인 것 같아 아예 맘 편히 연락을 그냥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택시 운전입니다. 회사 택시를 몰고 있지요.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요즘 제 기분은 퇴직 이후에 가장 우울하고 처참합니다. 이 일이 저랑은 너무 맞지 않거든요. 하긴 하지만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고역이고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대단히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택시를 몰 생각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뒤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지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작년 초봄즈음에 갑자기 속이 쓰렸습니다. 처음에는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마침 건강검진 한 지도 꽤 오래되고 해서 혹시나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지요. 그렇게 며칠 후 드디어 검진 결과를 들었는데 저는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말을 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건강하다는 거였어요. 이대로라면 100살까지도 거뜬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실 텐데 그 몇 년 새 제가 극도로 우울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소소한 일거리 하나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히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기 뭐해서 산에 갔다가 목욕탕 갔다가 오며 가며 안면 튼 사람이랑 어지러운 세상 이야기 좀 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정말 지겨워져서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마당에 100살까지 거뜬하게 살겠다니요. 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 하나가 마침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혹시 택시라도 해볼까 하고 친구에게 어떠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턱하니 처음부터 개인 면허를 사지 말고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니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간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할 수도 있는 일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며칠 뒤 택시 회사를 찾았는데 기사 자리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만둬서 항상 기사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너무도 안 맞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도 나름 한평생 열심히 일 잘 해왔는데 인생 말미에 어떠한 선택지도 없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그만두면 다시 또 강산이나 배회해야 하는데 그 생활도 이젠 더는 못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가끔은 말 안 하고 혼자 있고 싶은데 어떤 손님은 자꾸 말을 걸어서 귀찮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그런가 의욕도 떨어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무턱대고 개인 면허를 안 산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이 일이 저한테 안 맞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삶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어디 가서 알아볼 데도 없으니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뒤늦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라고 왜 제가 건강하다는 게 싫겠어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제 상황이 너무 우울하다 보니 그 우울함과 속상함이 건강함에 대한 감사를 덮을 정도로 커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조차도 고마워하지 못할 정도로 찌들어가는 제 모습이 요사이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나오자마자 초기 2, 3년 정도를 빼고는 저의 퇴직 후 인생은 계속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많고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